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 자료를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환경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폐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 사망률에 비해서 아주 다른 암 사망률은 일부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거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폐암이란 것은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대기 오염 때문에 바로 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오염을 줄이려고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할 뿐만 아니고 우리 또 교통이라든지 뭐 난방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서울 같은 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고 또 미국이나 뭐 미국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곳도 옛날 대도시도 이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데 또 유난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폐암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새로운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폐암 사망률을 급증을 가져온 환경 요인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 계속해서 이 폐암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무슨 뭐 위암이라든지 간암, 췌장암 교통은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다른 요인이 있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특히 폐암이 아주 증가하고 있고 근데 또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흡연율은 떨어들고 있어요. 흡연율은 떨어들고 있다고요. 이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 이유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지금 여성의 경우는 흡연율도 낮지요. 낮은데 여성 암 사망률 1위가 뭐냐? 폐암이에요. 폐암.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당연히 남성은 더 높고 말이에요. 이 자료들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저기다가 닥터 한스 TV에 제가 지금까지 11번에 걸쳐서 매주 이 금요일 날 2시에 가서 이제 환경과 건강에 대해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돼 있고 여기는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도 뭔가 하면은 이 여성의 폐암 환자의 비흡연이 거의 한 87.8% 이게 이제 MBC 방송에서 나왔던 겁니다.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던 거죠. 국가의 통계 자료인데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때의 언론에서 나오면서 뭔가 비흡연자 폐암 발생 원인은 유전자가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왜 일으켰느냐. 그게 대한 얘기는 없어요. 폐암 가족력,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부모님 주변의 가족들이 폐암으로 많이 사망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폐질환에 대한 것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뭐 폐질환 그러고 이제 흡연이죠. 이게 자기는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간접 흡연이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성면등 노출. 근데 이것 말고 이제 뭔가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지. 그 또 다른 요인을 얘기를 해주는 게 어딨냐. 바로 제가 이 번역했던 저도 이 책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면서 놀랐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무지개는 이렇게 이야기. 이 안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논문이 나옵니다. 이 논문에 대한 거. 이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논문을 찾아가지고 이제 봤죠. 이게 뭐냐면은 스웨덴의 카로린스카 인스티튜트. 여기가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결정하는 곳이죠. 여기에 있는 요르잔 홀버거, 올레 요한슨 이분이 썼던 논문인데 20세기의 암의 경향
이 스웨덴, 자기 나라의 스웨덴이 폐암 사망률을 보니까 쭉 증가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점핑을 했다고. 점핑을 하고 그 점핑하게 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 점핑했죠. 바로 1955년에 FM 라디오와 TV 방송을 시작했다. 일종의 전파, 전자파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또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설명은 이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닥터 한스 TV에 제가 방송할 때는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이 무선통신 시대, 이때는 무선통신 시대가 아니지만은 라디오 방송 전파를 내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과 같이 휴대폰을 쓰고 와이파이를 쓰고 각종 이제 곳곳에 중계기 안테나가 있고 이런 시대는 달라진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왜 폐암 환자가 공기도 맑아지고 한데 흡연율도 줄어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늘었냐?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보십시오. 또 다른 요인이 바로 뭐 라돈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죠. 뭐 국내 폐암 사망자의 12.6%가 라돈 때문이다. 아, 그런 것들. 그것도 한번 입어보십시오. 지금 그 신축 아파트에서 나온 라돈 매일 담배 한 갑 피우는 수준이다. 기준치를 다 넘었다는 거예요. 세종시 신규 아파트 세 곳 중 한 곳은 라돈 검출 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세종시가 이 충청도 그쪽인데 그쪽에서 사용하는 이 골재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골재를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산에 터널을 뚫고 지하에 공사할 때 거기에 이제 골재 나오는 골재로 가지고 집을 지으면 주로 그 화강암 근데 주로 이제 화강암 지대의 이 라돈은 이게 자연 방사성 물질이에요. 그 자연에서 나오는 터널 뚫고 했던 나오는 골재를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그대로 지으니까 아파트에서 이 사용된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종시 신규 아파트 세 곳 중 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충청도 이런 집안이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보면 뭐 이런 것 언론에 많이 나왔죠. 한 집, 다섯 집 중 한 집이 라돈이 무방비다든지 아이들 방에서 발암물질 라돈 이게 다 뭐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돈 가스 위험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라돈이 이게 집에서 나온다는 걸 알려진 것도 미국에서 제가 이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84년도에 알았어요. 물론 그전부터 폐암과 라돈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죠. 알았는데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제가 다른 그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8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펜실베니아주에 미국의 이 펜실베니아주 리메릭 뉴클리어 플랜트 워크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짓고 있었어요. 이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발전소를 지을 때 마지막 단계에 뭔가 하면은 발전소에 이런 이제 우리 공항에 갈 때, 뭐라 그러나, 여기에 우리 투과할 때 여기에 만약에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갈 때 이걸 검사를 해요. 혹시 여기서 일할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물질이, 방사성 물질이 자기 몸에 따라 나오나, 그것 때문에 들어갈 때 체크를 하고 나올 때 체크를 하는데, 이때 뭔가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막 짓던 단계에서 이 사람 뭔가 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무자예요. 그 건축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갈 때 체크를 하니까 계속 삐삐거리는 거지. 나올 때는 또 괜찮아요. 들어갈 때 계속,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나올 때 소리가 나야지 발전소에서 묻어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한 2주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짐작을 뭔가, 이 사람은 집에 문제가 있다.
그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자기 집에, 애도 셋이나 있는 집에 이 지하에 말입니다. 이 지하, 특히 이제 그때가 12월 달쯤 됐어요. 겨울에 주로 미국 사람들이 겨울에 지하에 이제 배치가 불 피워놓고 거기에 거주하고 하는데 거기에 있다가 나오니까 일하러 갈 때만 삐삐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환경청이 환경부죠. US EPA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 정부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양의 그 이제 뭐 2,700 피코 큐리 기준치가 거의 4피코 큐리인데 기준치보다 훨씬 넘는 저게 라돈이 이 원전에 여기 자기 집 지하실에 있는 또 라돈은 뭔가 하면 이게 방사성물질인데 이 가스 휘발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 공기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집에 있다가 일하러 갈 때마다 삑삑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그 미국의 이 기준치가 우리나라도 이 기준치를 그대로 쓰는데 4피코 큐리인데 이 4피코 큐리에 맞게 이제 이걸 집수리를 했어요. 이 사람은 다 다른 데로 이제 내보내고 다른 데 가서 거주하게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양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이 라돈이 있는 집은 말이에요. 밑에서, 라돈이 주로 이제 땅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건축 자재, 벽에서 나오는 경우지만은 외국의 그 집에는 바닥에서 나오거든요. 그 바닥에서 나오는 요걸 뽑아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환기시키고 이 사람들은 여기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책 보면은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 제 저서에 이 스토리를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나고 1984년도에 미국 전역에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서 이 보통 존원 요게 뭔가 하면은 4피코 큐리 기준치가 넘는 거지. 기준치가 넘는 곳이 미국의 곳곳에 나온 거죠. 이쪽에 주로 이제 안반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나온 거죠. 그러고 이제 조금 더 2에서 4 사이, 요게 이제 존2, 요거는 이제 경고성. 여기도 우리가 이런 것도 집 질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안전한 조이다 뭐 나오는데, 우리가 4피코 큐리라 하지만은 4피코 큐리 역시 말이에요. 안전한 건 아니에요. 거의 여기 뭐 담배 하루에 여덟 가지 피우는 것 같다. 이 피코 큐리도 담배 하루에 네 가지 피우는 것 같다. 10원 보십시오. 여기 한각 피우는 것 같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다행히 지금 그 스탠리 와트라스라는 그 건설 노무자 그 사람 집에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 사람은 오래 못 살 거라고 가족들도 오래 못 살 거는 지금까지 다 살아 있어요. 인터넷 지도 보면은 스탠리 와트라스 제 책에 그런 것도 썼지요, 보면.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미국에서 뭐 전역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1년에 사람들이 죽는 숫자를 보면은 이 라돈 때문에 죽는 사람, 그 다음에 음주 운전하다가 사망하는 사람, 또 미국 경우는 이게 집에 2층이기 때문에 이 2층 집이 안 좋은데 말이에요. 이 2층 집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화재가 나서 죽는 사람, 이 라돈이 최고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라돈. 미국이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시행하게 된 게 뭐냐. 바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홈 익스펙션, 홈 앤 빌딩 익스펙션.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 빨리 이런 제도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폐암은 증가하고 있지만은 그 대기오염의 미세먼지 줄이는 일들 또 뭐 쓸데없는 탄소 중립하는 일들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데 실제로 빨리 이걸 우리가 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야 돼. 특히 학교 같은데. 제가 그 앞에 이게 이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 게 뭔가 하면은 라돈뿐만 아니고 바로 그 전자파 문제도 바로 그렇다. 제가 어제 닥터 한스 TV에 녹화하고 온 게 뭔가 하면은 이명에 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명을 느끼는데 그 이명도 집에서 여러 가지 배선 문제라든지 집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내용들. 결국은 뭔가 하면 미국에서도 이 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라돈 문제하고 바로 그 전자기장, 전자파 문제다. 우리나라가 절실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국민과학 과학 원장 할 때 조사했던 건데 보십시오. 여기 이제 기준치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베크렐이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피코큐리는 이제 그 일부 어 나라에서 쓰는 건데 실제로 이 베크렐이 국제 기준치, 국제 단위예요. 국제 단위인데 보통 그 148 베크렐이 바로 아까 봤던 그 4피코 큐리하고 같은 거죠. 미국의 4피코 큐리를 베크렐로 하면은 148인데 우리나라 지금 148 넣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강원도, 그다음에 서울도 일부 하강암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충북, 충남.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 지역에서 터널 뚫다가 생기는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건축 자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없애는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강원도에서도 아파트 같은 거 만들 때 골재들 잘 가고 특히 보십시오. 그다음에 요게 기준이죠. 제가 여기에 그 당시에 이제 과학원장 할 때죠. 조선일보에 2013년 1월 25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 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간 자료죠. 보면은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33%가 지금 초과했다. 연립 다세대 주택 14.4%. 그나마 이제 아파트 문화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좋은 게 이 별로 많지 않은 거지. 그런데도 지금 건축 자재를 잘못 쓰면은 이래 되는 거죠. 전체가 봐요. 22%가 바로 이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다. 우리나라의 그런 홈앤 빌딩 인스펙션도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이 서울도 보면 말이에요. 그때 자료를 보면은 이 서대문구, 종로구 뭐 이쪽에 보면은 성북동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높지요. 이때 조사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화강암 암반대가 있었어 그래요. 화강암 암반대가 있는 데가 비교적 낮고 비화강암일 때는 좀 낮고 이런 거죠. 그래서 특히 화강암 지대는 특히 지하 또는 반주택 지하 겨울철에 왜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 뭐 기후 동행 카드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바로 이런 걸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지금 폐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모른 척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닥터 한스 TV에 가면은 상당히 많은 이런 방송을 올린 게 있어요. 거기 되면은 길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거 보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지개 책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전체적인 내용도 참고 자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송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